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연말 연초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요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 신청이 손쉽게 가능하다 보니 크게 고민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쉬워진 만큼 섣불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크게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추가적인 사업자 등록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후회하는 일 없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사업장의 주소지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무런 고민 없이 주소지나 업종을 선택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주소지와 업종 선택으로 인해 소득세나 법인세의 50에서 100%를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다양한 감면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제도입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 업종, 지역에 따라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서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제조업, 통신판매업 등과 같이 세법에 열거된 업종을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에 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최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등과 같은 수도권 내의 지역을 말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보이시는 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창업 당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이 돼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창업인 경우에도 소득세와 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인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청년의 기준이 만 34세에서 군대를 다녀온 기간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업종 선택과 창업 지역 선택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해당되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아닌 일반 소매업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통신판매업에 해당이 되어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업종을 잘못 선택해서 일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창업 지역의 경우에도 같은 경기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김포나 용인 같은 경우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감면율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 청년 창업에 해당되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성남시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50%이지만 김포나 용인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2배인 100%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섣불리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뒤늦게 세금 감면 혜택을 아시고 제대로 알아보고 등록할 걸 후회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맞는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자를 감면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올바른 업종으로 새로운 지역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창업 감면은 말 그대로 최초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하거나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50% 감면 혜택이 유지될 뿐 감면율이 100%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사업자 등록을 처음 할 때 올바른 업종과 창업 지역을 잘 선택해서 등록해야만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치세율 1.5%에서 4%로 일반 과세자에 비해 세율이 낮아 부가치세 부담이 적고요. 특히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치세가 아예 면제가 됩니다. 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에도 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부가치세율이 10%로 간이 과세자에 비해 높아 부가치세 부담이 크고요. 부가치세 신고도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번 신고해야 돼서 간이 과세자에 비해 신고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대행 사업 같은 경우 부가치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외회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종이나 초기에 재고 매입이나 인테리어 투자 등 매입이 큰 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반 과세자로 덜컥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수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이 돼서 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쭤보면 그냥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면 되는 걸로 알았다고 하시거나 주변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 과세자 중 선택을 할 때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반드시 내 사업 상황에 어떤 것이 맞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2가지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올바르게 사업자 등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내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판단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변 세무 전문가분들과 상의하신 후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